사건 때문에 수사를 받았던 분은 한 씨와 한 씨 동생.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점에서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딱 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이제 그 경북청에 있는 미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 PD 개인의 어떤 마음으로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택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택시 범죄나 택시 강도 이런 사건 어렸을 때부터 보면 되게 싫고 걱정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씨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저희를 만나기를 거부하다가 저희가 이제 좀 끈질게 기다렸죠. 그랬더니 오라고 했거든요. 밤늦게 만났는데 의아했던 게 본인은 이 사진을 처음 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 이 사진 처음 봤다, 이거 가지고 날 닮았다고 했던 거냐. 그 인터뷰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에 당시 수사 기법상 사진이 한 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쉽게 보여줄 수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용의자에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났을 때 처음 본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 씨가 그냥 카메라 들고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나는 떳떳하다 막 이러면서. 그 부분이 정말 어떤 떳떳함일까, 어떤 좀 과장된 액션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 사건 당시 핸드폰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경찰에서도 확인됐던 사실이에요. 저희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본인은 핸드폰이 아예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공중전화를 사용했었다 라고 말한다거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걸 느껴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팩트는 남아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진이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도 높은 확률로 닮았다라는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받아요. 그래서 이 한 씨를 수사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얘기 같아요. 제가 직접 만나봤을 때 닮았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사진이 매우 흐릿해서 눈, 코, 이 모든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실루엣만 봤을 때는 충분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근데 이제 작은 사업 같은 걸 하려고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어떤 상호라든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는 말을 하시고 있고, 그 부분은 또 경찰에서 확인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할 때. 그리고 그때 당시 용의자였던 사람의 이름으로 핸드폰이 5대, 6대 정도가 개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대가 공교롭게도 사건 현장인 뭐 안동, 영주 이쪽을 거쳤던 통신 기록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매우 유력한 용의자로 봤던 건데요. 그때 당시 수사한 결과로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상태였고, 그 도용된 핸드폰을 다른 여성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행적이 다 수사가 됐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건 당시에 서울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어쨌든 어떤 업소를 갔던 것이 알리바이가 확인이 돼서 경찰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용의자의 모든 행적이 다 수사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빈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수사가 됐었더라면, 혹은 그 빈 공간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방송에 나왔지만 CCTV 찍혔던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반응이셨어요.
이 사람이 맞다. 그리고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방송에 나왔지만 불을 켜 있었는데 딱 껐다. 어느 가게에서 담배를 샀다. 택시를 어느 지점에 타서 어느 지점에서 내렸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고, 또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감정을 맡겨봤을 때 분명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본 거였고. 7년은 먼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드에 생각한 게 아닌 거야. 근데 많이 닮았어. 아무 일도 아닌 것도 자꾸 얘기더라고. 우리 큰아요. 네. 우리 큰아요. 제가 정확하게 몇 남 몇 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형제관계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수사를 받았던 분은 한 씨와 한 씨 동생, 남동생 이 두 분. 특히 이제 한 씨의 동생분은 어머니가 운영했던 식당에서 좀 주도적으로 식당을 같이 운영했던 사람이어서 그 지리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경찰은 판단했던 것 같고, 다른 형제들은 좀 이 지역을 이미 떠나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한 씨의 동생을 먼저 만나봤어요, 저희가. 그 동생분은 이제 억울하다, 그 사진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동생분 같은 경우에 경찰을 수사를 당시에 충분히 좀 받았던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확인은 됐고, 또 사실은 그분이 몸이 이렇게 편치는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좀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분은 이제 혐의가 없다. 그러면은 동생이라는 분이 운전 자체도 안 될 정도예요? 근데 또 운전은 하신대요. 운전을 하실 수 있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크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그 자창만 봤을 때 좀 서툰 솜씨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칼이 분명히 있는데 처음에 흉기로 사용한 것은 돌이다. 그럼 이게 뭘 의미를 할까? 혹시 주도적인 살해를 했던 사람은 칼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돌을 갖고 사용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딱 두 명을 특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이 사건이 청부살인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어때요? 이 사건이 충분히 청부살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프로파일러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일반적인 택시 강도로 보기에는 매우 석연치 않다. 당시에 택시 기사님들의 하루 수입이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만 원 가량인데 한 1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단 15만 원을 위해서 160km가 넘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안동역에서 기차를 탔다면 그럼 기차 요금을 또 빼면 남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택시 강도도 이런 사건은 없다라는 것이 한 전문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고, 또 이 피해자 택시 기사님이 워낙 사생활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그냥 깔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택시 강도 사건 중에 하나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쉽죠. 이 시청자분 안전벨트를 맨 것을 좀 보신 분을 좀 만나보고 싶네요. 왜냐면 눈썰미가 좋으신 거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 사건 초기부터 범인이 안전벨트를 맸다 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상중 선배도 그 부분을 사진을 딱 보더니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이상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2003년이면은 안전벨트를 많은 사람들이 막 매고 철저하게 지킬 때는 아닌데 왜 이 살인자는 그 새벽에 안전벨트를 맸을까? 그분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눈썰미가 있으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 안전벨트를 맸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게 다가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담함일 수도 있고 차분함일 수도 있고 냉정함일 수도 있겠다. 혹은 정말 이상한 성격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도 그리고
저희 또 프로파일러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봤거든요. 뭐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습관적인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자신의 차를 갖고 운전을 좀 했던 사람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매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화된 사람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저희끼리는 에피소드인데 사건 현장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황민구 소장님으로부터 이제 그 사진 개선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해주신 PD 선배가 따로 계시고 사진 개선 작업이 된 작업본을 이제 핸드폰으로 전송받은 거죠, 메신저로. 근데 그 과정 중에 그 선배께서 저한테 넘겨주실 때, 그러니까 왜 우리 사진 갤러리 보면은 여기 사람이 몇 사람 있다 뭐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점에서 핸드폰에서 이걸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딱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우 놀래가지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심히 들여다봤죠. 아, 정말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진 개선 작업을 해주신 황민구 소장님한테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사진 개선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또 다른 어떤 노이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받은 상태고요. 하지만 어쨌든 정말 뭐 혼자 타고 있었다라는 게 그거 역시 또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는 경찰에 전달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뒤에 헤드레스트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당시 다이너스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는 있는데 헤드레스트 다리가 없는 거죠. 그냥 붙어있는 형태가. 일체형.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더 사진 작업하는 기술이나 더 개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면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방송에서는 뺐던 이유는 어쨌든 그것은 이제 가능성이 하나 일부분이고 확인을 저희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뺐던 거죠. 얼핏 보면 사진과 몽타주가 많이 달라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의아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몽타주를 그려주신 그 형사님께서도 많은 그런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몽타주를 보시든 아니면 CCTV 사진을 보시든 전화를 해주시고 제보를 주시면 해결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